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옥에 살고 있는 조경환 사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재미있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쿵푸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하면서 때까지 보고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저의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요, 쿵푸에서 막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류를 해보니까 안으로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손을 바깥으로 해서 바깥으로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해서 위아래로 누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막는 방법 중에서 본 거는, 걔가 이제 제가 만난 친구가 헛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로 줄을 서서 헛건으로 맞고 나가면 치고, 헛건으로 맞고 나가면 치고, 헛건으로 맞고 치고, 이 헛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헛건이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또 같이 하면서, 헛건이 이렇게 딱 쓰지만 이거를 같이 연속으로 돌리면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 보면 팔자 모양을 옆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안으로 이 돌리는 동작에는 위, 중간, 밑에가 다 포함이 됐고요. 위, 중간, 밑에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아이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성인들은 잘 할 수가 있겠지만, 여자들, 특히 몸 동작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가르쳐주면 몸이 이렇게 돌리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마블을 통해서 앞구비로 가서 맞고 치고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막는 동작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주먹이 들어오면은 팍 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돌리면 얼굴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소룡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들어올 때 주먹을 쳐내면서 머리도 같이 옆으로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동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이 동작은 사실은 복싱에서 이렇게 캐치 비슷하게 해서 옆으로 얼굴을 빠지면서 치는 이 동작에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동작이 주먹이 들어왔을 때 막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머리만 흔들면 복싱이죠. 그것처럼 바깥으로 빠지는 이 바깥으로 돌리는 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중간, 머리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팔꿈치를 따라서 이렇게 돌죠. 팔꿈치를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돌죠. 이것을 손만 바꾸면 사건이에요. 손만 바꾸면 사건이에요. 손만 바꾸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머리로 들어오는 주먹을 막는 동작이, 이거를 여기서 복싱처럼 머리를 빼주면 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살 돌리고 있다가 주먹이 들어온다 싶으면 복싱처럼 탁 머리를 옆으로 빼면서 막는 거죠. 사실은 복싱을 하면서 이 기술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냥 이 막는 동작이 복싱을 하면서, 이 동작하고 복싱에 이런 동작하고 연관이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저는 그게 풀렸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건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특공무술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딱 준비 자세 하고요. 근데 이게 사건에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건에서 손을 이렇게 놓고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밑에 맞고 돌리는 건데, 이거를 밑에다가 손을 딱 받쳐주면 완전히 사건이에요. 왼쪽, 오른쪽, 밑에, 위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폼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동작은 완전 스트레이트하고 똑같아요. 스트레이트하고요. 아마추어 복싱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스트레이트는 복싱의 잽과 완전히 일치를 해요. 제가 이게 뭐야, 이게 기술이야 라고 했던 부분이 완전히 복싱과 일치하는 걸 보면서, 이 중국이 이 중국 무술이 바다와 같구나, 다 녹아있구나, 거기서 구분을 지은 것 뿐이지 이게 다 녹아있구나는 것을 제가 알면서 쿵푸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사건이지만
손을 이쪽 왼쪽 손을 뒤로 빼면 이게 샤올린 쿵푸에 있는 소림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림사들은 이거를 크게 막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샤올린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건한 애들은 딱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건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있는 거.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복싱의 캐치하고 똑같아요. 복싱의 캐치에서 주먹이 들어오면 이거를 딱 누르고 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주먹을 치고 쫙 넣는 이 캐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속도로 보여드리면 팍팡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 동작이요. 이 동작이 주먹이 들어오는 거를 탁 밑으로 치든 중간을 치든 쳐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그맣게 하면 복싱의 캐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복싱을 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쿵푸의 이 위아래를 막는 이소룡이 했던 위아래를 막는 방법이라든지 안으로 막던 방법이라든지 바깥으로 막았던 방법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쿵푸를 물의 왕,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 다 녹아 있었던 거죠. 옛날 그 그로스 마이스터들은, 그 큰 사모님들은 책이 없었고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형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뭐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무슨 권이고 이건 무슨 권이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느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안으로 바깥으로 위아래로 하는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혹시라도 쿵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호바 조경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